네, 먼저 개회에 앞서 금일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이 24시간 행복한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이재명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선 수정중원지역 고등학교 학부모 대표회장님과 우리 학부모님들 참석하셨습니다. 김소영 특성화고등학교 학부모 대표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준태 수정구 상인회 회장님과 회원분들 참석하셨습니다. 김국남 중원구 상인회 회장님과 회원분들 참석하셨습니다. 박영신 분당구 상인회 회장님 및 회원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방신원 성남시 고등학교 협의회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허지수 성남시 청소년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김수연 분당지역 고등학교 학부모 대표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이 상인회 회장님 또 학부모님들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청소년 배당의 주인공들이죠. 우리 오늘 학생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우리 참석해 준 학생들한테 한번 학생들 일어나 보실까요? 왜 학생들 일어나요? 학생들 일어나 보세요. 네. 학생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성남시 청소년 배당 톡톡 시민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 국기를 향해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의식 행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거 있죠? 이 마이크가 이게 일어서면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건방지다고 생각하면 일어서서 하고. 네, 앉아서 하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우리 강남훈 교수님께서도 많이 지원해주고 계시는데 새롭고 효율적인 그야말로 새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서 현장에서 실제로 실현하고 그걸 또 전국에 전파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런 대표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우리 강남훈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소위 청년배당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 정말 약속하죠. 이걸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을 정말 논쟁을 넘어서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했는데 지금 정책 만족도가 매우 높고 전국적으로도 매우 호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성남시 청년배당과 똑같은 방식으로 6세까지 0세부터 6세까지 연간 120만 원 정도, 월 110만 원 정도씩의 아동수당을 우리 성남시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그런 정책을 내년 7월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뭐 우리 여기 상인회 분들도 많이 와 계시지만 이런 방식의 정책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효과가 있죠. 첫째로는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그 새로운 여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복지 정책이란 그런 거죠. 청년들 취업도 어렵고 장애도 불확실하고 또 국가 지방 정부로부터 좀 버림받은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는데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또 배려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효과, 격려 효과가 하나 있고, 또 그게 액수는 뭐 100억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게 지역 화폐로 지급되니까 우리 여기 상인회 분들 다 이해하시는 것처럼 대형 유통점이라든지 뭐 도박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쓰지 못하게 하고 재래시장 또는 골목 상권에 좀 쓰게 하니까 영세 자영업자들 매출이 올라가서 전국에서도 거의 뭐 유일하게 재래시장이나 골목 상권의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액수가 매우 작음에도 우리 동네에서 반드시 써야 되고 동네에서만 쓰니까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강남호 교수님께서 성남시에 또 좋은 정책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가 해봤는데요. 내년부터는 제가 오늘 이제 논의하게 될 얘기를 잠깐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 여러분들 의견을 좀 많이 들어야 되니까요. 저희가 이제 부채 문제도 많이 정리하고 또 우리 세금들도 좀 많이 내니까 다른 도시들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돈이 남아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이제 예산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탈루된 세금을 철저히 걷고 또 낭비적 요인을 줄여가면서 여력을 만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얘기했던 뭐 고등학교 교복도 지금 지원하려고 하고 약 30억 정도니까 거기다가 이제 새로운 교육 지원 방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름은 뭘로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뭐 쉽게 그냥 청소년 배당 이렇게 붙여보고 있는 중인데 급식비 정도에 해당되는 교육 지원을 좀 해주자. 고등학교 교육 정도는 이제 대한민국 정도의 경제 수준이라면 국가가 책임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지금 하겠다고 정책 발표를 했죠. 그러면 거기에 부합하게 교복이라든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군대 간 사람들이 총 사가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의무를 요구하는 측이 부담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의무를 요구당하는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건 옳지 않죠. 옛날에 한때 그런 데가 있었어요. 방위병들은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방위병들이 되게 무시당했죠. 옳지 않은 일이죠. 나중에는 방위병도 급식을 다 했습니다만. 그래서 교육도 무상교육화 된다면 국가가 책임진다면 뭐 급식, 교복 이런 것들 정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는 중앙정부가 이렇게 부담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이뤘습니다. 다만 이 교육 지원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학생만 할 것이냐. 그럼 학교 안 다니는 학생은 어떡할 거냐. 뭐 자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급식 지원 형태로 하게 되면 학교에 급식 안 먹는 사람이 있대요. 혹시 있어요, 이 중에? 학교에 급식을 안 먹는 학생들이 간간히 있답니다. 근데 거긴 또 지원이 안 돼. 문제도 있고. 도시락 싸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선택권을 뺏을 필요는 없죠. 너 강제로 급식해.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도 도시락 싸고 할 수 있는 거죠. 안 먹고. 귀찮아서 안 할 뿐이지. 그래서 그런 선택의 문제 때문에 이제 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 되게 고등학교 나이 정도로 하는 게 어떨까? 고등학생만 하는 게 어떨까? 이런 고민도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급 방식을 급식비 정도로 하면 연간 100만 원쯤 될 텐데, 이거를 현금으로 학교에 줄 거냐? 아니면 지금 성남시가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 화폐로 부모한테 줄 거냐? 부모나 아니 당사자, 학생 본인한테 줄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좀 고려해야 될 거는 이게 이제 고등학교 1, 2, 3학년 정도 나이 때도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할 텐데 한꺼번에 이 3개 학년을 전액을 다 하기는 조금 부담이 있죠. 예산 여력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게 한 개 학년 시작하고 그다음에 2개 학년, 그다음에 3개 학년 이런 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전을 다 대상으로 하되 뭐 3분의 1, 3분의 2, 뭐 전부 이렇게 늘려나갈 것이냐. 이제 이런 의논도 좀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이런 것도 있죠. 그 말로 하지 말자 이런 입장도 있을 수 있죠. 뭐 그런 의견도 한번 저희가 경청을 해보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저는 시정을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원칙은 이 예산 또 결정에 관한 권한, 결정 집행의 권한이 다 우리 시민들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예산은 오로지 이재명 또는 공무원들의 필요나 이익이 아니라 또 시의원들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문제도 성남시 어쩌면 대한민국 역사에 성남시 역사에 중요한 하나의 그 분기점이 될 만한 정책적, 정치적 결정을 하는 자리여서 여러분들 의견 좀 자유롭고 또 기탄 없이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남호 교수님도 계시고 상인회 분들도 계시고 또 학생도 계시고 학부모님도 계시고 많은 또 우리 방청하시는 여러분 시민들 계신데 어쨌든 우리 삶 자체가 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낸 세금 또 우리가 맡긴 권한을 가지고 하는 일이니까 애정 가지고 또 혹시 뭐 숨기거나 피하지 마시고 자기 의견 당당하게 내서 오늘 한번 중요한 결판을 한번 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딱딱해요. 좀 웃으면서 합시다. 네. 해볼까요? 웃으면서 한번 해볼까요? 아, 됐어요. 됐어요? 네, 그냥 하세요. 네. 우리 중원구 상인회 회장님들도 있고 뭐 돌고래 시장 아까 상인회 회장님도 계시고 정확하게는 분당구 상인회 네네. 회장단 회장이에요. 분당구 상인회 회장단 회장님. 네, 네. 회장단의 회장. 회장단의 회장님. 상인 회장들 모임회의 회장. 거기까지만 하시죠, 시장님. 상인이 오신 게 아니라 상인 회장님들 오신 네네, 거예요. 상인회 회장님들 오셨는데요. 네. 제가 아이들 수업을 하면서 우리 모란의 대표적인 그 민속장이 뭐가 있나요? 모란시장이 있죠. 그래서 그 정답이 모란시장이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성남에 가장 유명한 시장이 있죠.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재명 시장이요. 모란시장을 제치셨더라고요. 네, 안딱딱하죠 시장님. 네, 재밌네요. 네. 나름. 다음은 우리 강남은 한신대학교 교수님이 청소년 배당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야, 학생들 이거 논술고사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꼭 공부 좀 해놓으세요. 제일 중요한 전 세계 지금 제일 핫한 화두죠, 그죠? 예,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요. 예, 지금 저는 지금 한 15분쯤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좀 짧게 하고 학생들 이야기 많이 들어도 네. 좋을 것 같아요. 한 10분 넘지 않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그 경제학 교수이기 때문에 경제학이 매우 어려운 학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매우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잘 알아들으실 알아듣기 위해서는 좀 바싹 긴장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 건 지금 청년 배당 아니면 지금 오늘 토론할 청소년 배당. 그 마이크를 끄트머리가 아니라 중간에 잡으시면 나아지십니다. 네, 그렇게. 네. 이렇게요? 네, 네. 예, 신기하네요. 예. 그래서 이 청소년 배당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배당이라고 하는 건 뭔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주식 투자를 해서 주식을 사시면 주주가 됩니다. 그러면 주주는 뭔가 받을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기업에서부터, 이윤으로부터. 그래서 기업에서부터 배당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 어떤 권리가 있는 사람이 뭔가를 받게 되는 게 배당인데 그것은 기본소득의 다른 이름입니다. 기본소득에.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기본소득은 대략 이렇게 정합니다. 그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가령 청년이면 청년, 청소년이면 청소년이면 청소년, 아동이면 아동, 대상이 되는 모든 아동에게, 모든 청소년에게, 그러니까 모든 대상자에게라는 말은 부자까지 준단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만 주는 것도 아니고 부자까지 주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어떤 현금. 예. 그 다음에 어떤 현금들은 나라에서 줄 때 뭔가를 요구합니다. 가령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지만 뭐 일부 있습니다만 이렇게 청년들에게 취직을 못한 청년들에게 뭔가 구직수당을 이렇게 나라에서 줄 때는 그러면 너희들이 직업을 열심히 구한다는 걸 증명을 해라 라는 걸 요구를 합니다. 너 직업 구하러 다녔어 안 다녔어 이런 걸 다 따집니다. 그렇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고 무조건 지급하는 게 기본소득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부자까지 그다음에 그걸 주는 대가로 뭐 노동을 직업을 구해라 뭐 공부를 해라 아니면 뭘 해라 라는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되는 현금을 이렇게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소득 같은 것들이 있나요? 있죠.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성남시의 청년 배당이 바로 거기에 해당합니다. 대상이 되는 청년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부자까지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왜 기본소득을 줘야 될까요? 이제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기본소득을 나라에서는 줘야 되고 나는 왜 기본소득을 받아야 되지? 우리 집은 잘 사는 집인데 우리 집은 꽤 형편이 좋은데 왜 나는 기본소득을 받아야 되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KBS에서 기자들이 알래스카를 취재를 갔어요. 미국의 그 추운 나라에 있는 이 알래스카주를 취재를 갔더니 알래스카주에서는 모든 주민들에게 배당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략 한 $2,000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보면 한 24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미국은 잘 사는 나라니까 우리로 보면 한 100만 원 뭐 그 정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년 배당하고 비슷합니다. X는 그렇게 보면 100만 원 정도. 그런데 배당을 나눠주고 있는데 그 배당은 어떻게 나눠주게 되었냐면은 그 제이 해먼드라는 주지사가 계셨습니다. 이 해먼드라는 주지사가 우리 이재명 시장님처럼 똑같은 정책을 구상하신 거예요. 우리 알래스카 주민들은 뭔가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것 같다. 어디서부터 찾아보니까 많거든요. 알래스카주에 풍부한 게 많았어요. 그게 보면 지금 알래스카주 하면은 관광을 생각하면 곰이 연어 잡아먹는 게 생각나잖아요. 그 연어 물고기가 막 나잖아요. 그래서 저 물고기에 그냥 본토 사람들한테 물고기를 그냥 넘길 게 아니라 거기에 뭔가 세금을 붙이자, 로열티를 붙여가지고 그 물고기는 우리 알래스카 전 주민의 것이니까 그것의 수익의 일부를 나누어 갖자 이런 제안도 했는데 못 만들어냈어요. 실패했어요. 주 의원들이 반대했어요. 그때 시장 때였는데 시의원들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통과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점점 인기가 높아져서 주지사가 되셨는데 그때 마침 알래스카에 석유가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석유를 그냥 낭비하지 말고 이거를 기금으로 만들고 그 기금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알래스카 주민한테 배당으로 나눠줘야 된다. 계속했는데 주의회 의원들이 계속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반대하다가 마지막 4년 때 그거를 쓰지 말고 기금으로 만들자라는 걸 성공을 했어요. 첫 번째 주지사 때 성공을 하고 근데 아직 배당은 못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지사가 되어서 이걸 배당으로 나눠주려고 내가 주지사를 다시 하겠다. 그래서 주지사로 다시 돼서 배당으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000씩 나눠주고 있는데요. KBS 기자가 알래스카에 가서 태권도 학원에 취재를 갔어요. 어린이들, 유치원 아이들 다니는 태권도 학원에 취재를 가서 태권도 학원에 다니는 태권도를 하는 아이들이 시범을 보여주고 바로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아이들을 취재했습니다. 6살짜리입니다. 알래스카 배당이 뭔지 아세요? 압니다. 얼마쯤 받아요?
1년에 $2,000 정도 받습니다. 아이가 딱 얘기를 해요. 왜 받습니까? 이제 우리 기자가 물었더니 그 아이의 말이 이런 말이에요. 알래스카의 모든 천연자원은 우리 주민 모두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많은 그 천연자원에서부터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배당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KBS 기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가 있다. 내 권리를 받는다. 바로 그게 배당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부자도 권리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권리가 있어요. 그게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기자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 돈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해요. 6살짜리가. 그 돈 엄마한테 맡겼다. 그럼 엄마는 그럼 뭘 하냐? 그러면 내 대학교 다닐 때 쓰라고 저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대학교 때 열심히 알바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니까 딱 권리가 잡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뭔가 권리가 있어요. 다 있거든요. 따져보면 그런 게 많아요. 이렇게 보면 힐러리 후보를 아시죠?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지만 그러나 민주당의 후보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떨어졌죠. 힐러리 이 후보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회고록을 냈어요. 대통령 선거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적으면서 한 가지 후회를 했어요. 아,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내가 기본소득을 넣을 걸 그랬다. 이렇게 후회를 하는 회고록을 썼습니다. 그랬으면 내가 이겼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너무 그 공약을 못 넣은 걸 후회하면서 힐러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알래스카 이미 배당을 주고 있지 않냐, 모범적으로. 그러면 미국 전체에 못 줄 이유가 없다. 천연자원이 미국 전체에는 없다고? 그렇지 않다. 우리는 환경이라는 천연자원이 있다. 힐러리의 말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탄소세를 매겨가지고 그 수익으로 약간이라도 나누면 미국 공기도 맑아지고, 그렇죠? 공기도 맑아지고 신재생 발전도 촉진되고 전기자동차도 빨리 보급되고 산업도 크고 사람들은 배당을 받고. 또 보니까 어려운 말을 했는데 화폐제도, 금융제도도 이거 다 나라에서 사실은 만드는 거 아니냐. 그 수익을 왜 은행들만 가져가고 금융 투자하는 사람만 가져가냐. 전 국민이 갈라줘야 된다. 이게 힐러리가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당받을 권리, 우리 모두의 것. 알래스카 어린이가 6살짜리가 천연자원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라고, 나는 권리가 있다 라고 당당하게 배웠잖아요.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힐러리가 후회했던 것처럼 우리가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토지가 있죠. 예, 자본이 있죠. 뭐 문화가 있죠. 환경이 있죠. 또 좋은 정치 제도, 좋은 정치, 좋은 제도, 이런 것들도 다 뭔가 이렇게 배당을 낳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 모두가 받을 권리가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리고 아직 예산도 없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또 이렇게 세금도 좀 걷어야 되니까 그런 권리를 찾으려면 사용료도 받아야 되겠죠. 환경 사용료 이런 거 받아야 되니까 아직은 그렇게 바로 가기는 어려우니까 우리 청년, 청소년 또 이렇게 먼저 배당을 하면서 우리가 모든 국민이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먼저 청년과 청소년이 먼저 권리를 누리자. 그러면 커나가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커서 어른이 되면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걸 다 알고 또 그렇게 투표하고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그래가지고 전 국민이 이런 진정한 자기의 권리를 찾는 그런 걸로 만들어가자. 이게 아마 이재명 시장님께서 청년 배당, 청소년 배당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권리가 있고 부자까지도 권리가 있거든요. 당당하게 그렇게 권리를 찾아가는 길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공통의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공평하게 나눠 가질 권리가 있다. 그죠? 네. 요약.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본소득 개념 및 성남시 청소년 배당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어오실 적에 여러분들 볼펜과 포스트잇을 나눠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본소득에 관한 궁금한 점이라든지 또 시장님한테 이 청소년 배당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잠깐 질문할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궁금하지 않더라도 본인 의견도 좀 말씀하시고 네, 본인 좀 의견도 자유롭게. 그리고 다양한 의견도 많이 적어주시고요. 또 오늘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여기 저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의견을 다 대답해 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손들어서 청중들께 또 질의하고 응답받는 시간도 가질 거고요. 그 의견을 다 여기서 답변을 못하니까 나가실 적에 뒤에 보면 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배당에 대해서 궁금한 의견이라든지 다양한 의견들, 기본소득에 관한 질문들 이런 거 다 적어서 붙여주시면요.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 난 이거 꼭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 밑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 놓으시면 담당 과에서 그 의견에 대한 답변을 꼭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잠깐 질문을 생각하는 시간 한 1분 정도 가질 네. 텐데요. 그냥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글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손들어서 한번 발표하는 시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시간에 뭐 우리 패널로 참여하신 분들 혹시 하실 말씀 있어서 짧게 간단히 한 번씩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상인회장 박영신입니다. 저희 전통시장은 청년 배당을 이미 성남사랑 상품권 지역 화폐로 경험을 해봐서 예전에 비해서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청소년 배당도 되면 어느 정도 저희 전통시장에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혹시 청소년 배당이 되면 어느 정도 저희 전통시장에 도움이 될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예를 들면 100억 내지 150억 정도, 예를 들면 한 개 학년에게 100만 원 정도씩을 한다면 100억 정도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혹시 오늘 얘기를 좀 의견을 모아본 결과 전 학년을 한꺼번에 하자라고 하면 만약에 절반 정도 하면 한 150억 정도 되겠죠. 그렇다면 3분의 1 하기 좀 그렇고, 그러면 뭐 1, 2년 내에 계속 확대해 나가서 최종적으로는 약 한 270, 8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300억 가까이 되겠죠.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지금 성남시가 하고 있는 청년배당 100억 정도 하고, 또 산후조리 지원 한 50억, 그 다음에 최저임금하고 생활임금 차액 한 3, 40억 이렇게 하면 되게 한 200억 정도인데, 그 200억 정도 가지고 지금 재래시장은 매출도 좀 많이 늘어나고, 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그런 걸로 봐서는 거의 지금 하고 있는 규모 또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거 현금으로 주지 귀찮게 지역학교를 주냐 상품권으로 주냐 이럴 수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출하는, 그래서 누군가 특정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데 그 모두의 세금으로 혜택을 보니까 모두를 위해서 조금 뭐 불편을 감수하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경제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또 경제라고 하는 거는 한번 순환이 얼마나 많이 빨리 되느냐로 이제 경제가 살았다 죽었다 하는 건데, 한 번은 반드시 쓰게 만들면 상당히 경제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매출이 반드시 한 번 일어나니까요. 그리고 참고로 이거 확정된 게 아니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뭐 별 무리 없이만 집행이 되면 최적의 안을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오늘 저희가 이런 논의를 하는 이유는 이미 반대하겠다 이렇게 공언하는 정치 집단이 있습니다. 뭐 우리 시민들의 대표 중에 일부신데, 그분들도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 시민들의 여론이 제일 중요하죠. 봤더니 뭐 안 하기 좋겠다, 그거 하면 못 하는 거고, 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거 지켜보겠다 이러면 사실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죠. 반대하면 못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시민들의 의견들이 좀 취합되고 시민들이 참 관심 갖고 좀 힘을 모아 주어야 겨우 시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제 뭐 자유롭게 말씀하실 분 손을 드시면 마이크를 좀 드리도록 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해에 있는 고등학교 학부모고요. 지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교수님께서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석유 수익으로 이 배당을 나눠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그러면 성남시는 어떤 수익으로 지금 배당금을 책정하고 계시는지 오로지 세금만 갖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수익이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지금 현재 성남시는 지하 자원이나 이런 별도 소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성남시 예산이 약 2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어차피 지출하는 예산을 가급적이면 복지 지출. 복지 지출로 하더라도 기존의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하면 훨씬 많은 사람이 혜택 보고 그 다음에 지역화폐도 지급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일부에서 왜 부자한테 세금으로 주는 건데 왜 부자한테 주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요 문제에 관한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부자인지 아닌지 가려내는 비용이 더 듭니다. 예를 들면 이제 특정인한테 뭐 수백 수천만 원의 혜택을 주는 사업이면 골라내는데 비용이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면 교복을 지급하는데 30만 원씩 지급하는 대상이 한 10,000명쯤 됩니다. 그럼 그 중에서 부모의 재산, 뭐 가족들의 재산 이런 거 다 조사하고 그 10,000명을 다 조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인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인건비가 더 많이 든다는 거죠. 한 100명 골라낸들 1명 인건비밖에 안 되는 거죠. 전산 시스템 유지해야죠. 또 이 사람이 특히 배당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계속 그 시점에 자격이 있는지 계속 다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정 소득 이상은 안 준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지급할 때마다 그 소득을 넘어섰는지 안 넘어섰는지 계속 조사해야 돼요.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조사하고 가려내는 비용이 이걸 소위 이제 복지 전달 비용이라고 합니다. 전달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하는 게 훨씬 이익이다라는 측면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남시는 뭐 예를 들면 세금 외에 다른 자원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닌데 뭐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세금 말고 수입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 배당을 해줄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긴 합니다. 세금 말고 얻은 이익이 한 5, 6천억 되는 게 있었어요. 그건 다음 단계의 이야기라고. 근데 이거는 이제 복지 지출 중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재원 중에서 아껴서 만든 여력이 있으니까 그걸로 기왕이면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하자 그런 겁니다. 네, 또 다른 분.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게 이름을 명칭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금액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하는 게 좋을지 안 하는 게 좋을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좋을지, 네.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저는 중원구의 소재한 성호시장 상인회장 정태수입니다. 네. 성남시가 추진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3대 무상복지 정책 그리고 또 거기에 청년 배당, 산후 조리 지원, 또 교복 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로 좋은 정책을 펴고 계시는데 우리가 좀 이런 교육 이런 정책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우리 시민들과 또 여기에 수혜를 받는 이런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재명 시장님께서는 이런 그 복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의 어떤 제재도 이런 것을 받아가면서 정말로 광화문 광장에서 이런 예산을 정부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정말로 단식 투쟁까지 해왔던 이런 그 엄청난 이런 일을 지금 해오고 있으신 분입니다. 이런 그 복지 정책이 어느 그 지방자치단체의 리더가 이것을 시행한다고 해서 이것이 특정 이런 정파적인 이런 문제로 번져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이런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여기에 그 수혜를 받으신 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될 것은 정말로 이 화폐, 지방화폐 성남사랑 상품권이라는 것이 우리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이런 곳에 엄청난 이런 그 혜택을 주고 있다. 우리 상인들이 살아가는데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현찰로 이런 것이 지급이 된다면
골목 상권이나 또 이런 전통시장에서는 그 수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또 반감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은 잘 진행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그 수혜를 받는 우리 학생분들이나 이런 그 대상자들은 할머니나 아버님께 이렇게 현찰 교환하지 마시고 이런 골목 상권에 와서 직접 이렇게 한번 그 아버지 어머니께 과일을 한 봉지 사다 가는 이런 것도 좋은 그런 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시장님께서 많은 이런 그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한테 저도 아버지가 결국 씁니다. 이게 화폐의 의미죠. 화폐라고 하는 거는 누가 뭐 이거를 줬더니 안 쓰고 뭐 깡을 했느니 뭐 이런 얘기하지만 깡을 해도 결국 이 시장으로 들어가서 결국 은행으로 갑니다. 반드시 한 번은 쓰여지죠. 화폐의 본질적 기능이죠. 지금 아까 그 얘기 중에 이런 거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하나 우리 성남 시민이 억울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사실은 당사자인데 성남은 부자니까 이런 얘기 자주 해요. 성남은 부자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런 얘기는 실제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알아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1년에 평균 예를 들면 세금을 내는 금액이 있어요. 통계적으로. 근데 이게 다른 지역보다 두세 배를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왜냐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많이 내요. 주민세는 제일 싸지만.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을 못 받습니다. 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다른 자치단체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지원받아서 최종적으로 쓰는 금액을 합치면 성남시가 적은 축에 들어갑니다.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적어요 사실은. 안산 이런 데가 훨씬 많습니다. 1인당 예산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민들은 되게 억울하죠. 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건 사실인데 성남시가 부자는 아니에요. 잘 쓰고 있는 거죠.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누가 너네 부자니까 잘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 하냐. 우리 세금은 많이 내지만 정부 지원을 안 받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자치단체보다 돈을 덜 쓴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시험 문제 나옵니다. 네, 패널로 참석하시는 학부모님. 네, 학부모님이나 뭐 학생들 중에서라도 누가 말씀하면 아시죠. 수정 중원 지역 학부모 대표로 나온 이재선이라고 합니다. 이재선 씨요? 네. 그래서 많이 듣던 이름. 네, 그렇습니다. 혹시 혈연 관계는 아니시죠? 저는 이제 약간 성이 달라서. 네네. 지금 제가 이제 시작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걸 쭉 들었는데요.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학부모 입장에서 들었을 때 이거는 청년 배당하고 다른 게 청소년 배당이기 때문에 네. 지역 상권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수혜를 받는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신 것 같아서 네. 청년 배당하고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저희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배당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어떻게 잘 순화해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거를 이런 화폐를 줘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받았을 때 아이들이 이거에 대한 개념도 좀 받을 수 있는 교육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이거를 해서 순환해서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사용하는 사용처 부분이 제가 이제 예전에 뉴스를 봤을 때 저희가 청년배당이 상당히 좋지만 일부 잘못 사용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뉴스 보도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청소년들한테 이게 지급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이 될지에 대한 부분 그 부분도 혹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은 조금 좀. 네, 그럴게요. 근데 이게 이제 언론들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복지 지출을 할 때 말이에요. 보통은 이제 용도와 방식을 제한하죠. 소위 바우처 이래가지고 너 이건 책만 사. 예를 들면 뭐 도서 상품권 이런 식으로. 지금 성북구 어디에서 좀 학생들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 내일 문구나 뭐 이런 걸 사도록 용도를 또 제한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아주 구체적으로 방식과 대상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식은 현금을 주는 거예요. 자유롭게. 근데 그게 일장 일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왕이면 약간의 제한을 가하자. 술집 안 됨. 도박장 안 됨. 어르신들 계시는데 카바레 이런 데 안 됨.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대형 유통점. 이건 사실 경기를 좀 망친 측면이기 때문에 대형 유통점 안 되고. 그 외에 예를 들면 뭐 서점이나 음식점이나 뭐 미용실, 이용실, 택시 뭐 다 됩니다. 등록만 하면 다 되죠. 성남시에 등록된 게 지금
8,000개 정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걸 지급하더라도 이제 학생들한테 문방구에서만 쓰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학생용품으로 제한할 수도 있긴 한데 제가 꼭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지 봐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교육 지원,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 공동체가 좀 부담해 주자. 우리 미래 세대에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금액도 이제 그 정도 선으로 하되 기왕이면 동네 영업하시는 자영업자들로 살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의회를 설득해야 되고 정치적 반대 입장을 취하는 분들을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영화될 경우는 시민들과 함께 돌파해야 되는데 여기 이 혜택을 보는 집단이 많을수록 잘 통과가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이거 막 현금으로 준다 그러면 솔직히 이분들 아무 관심 없어요. 재래시장. 왜냐면 저기 전부 다 저기 이마트 가서 장 보고 이런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오늘 올해도 안 오죠, 그죠? 이분들은 이제 지역 화폐로 해야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죠. 지역 경제에. 그래도 세금도 우리는 좀 더 걷어지고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정책을 만들 때 많은 사람이 혜택 볼 수 있게. 학생도 보지만 기왕이면 골목 상권, 재래시장 이런 데도 덕을 볼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좀 불편하지만. 네, 또 우리 학생들 한 말씀 할까요? 대표로 나오셨는데 그냥 꿀먹은 멍어리처럼 있다가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네. 성남시 고등학교 대표자비의 대표 강신원입니다. 전에 저 분당에서 어디 저 행사했던 그 학생들인가요? 아니에요? 저번에 고등학교 무슨 협의회인데 자기 행사한다고 나보고 올해서 할 수 없이 갔다 온 일이 있었죠. 저희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있는데 저희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네. 이게 청소년 배당을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때 학생들이 사용할 곳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무리 8,000개가 있다고 하지만 뭐 학생들이 막 뭐 그런 음식점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돈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약간 그렇게 정책이 된다면 8,000곳보다는 더 늘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아 그래요. 그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이 사용처 이제 가맹점들이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어요.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만도 한 2, 3천 개 늘어난 것 같죠. 이게 이제 안 되는데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종류별로는 대형 유통점 뭐 예를 들면 복권방이라든지 좀 이렇게 권장하지 못할 업종들 외에는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학원도 됩니다. 학원 등록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도 좀 있긴 해요. 근데 웬만한 데는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가맹점은 계속 늘어나는데 특히 내년 7월부터 말이에요. 성남시의 정부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약 560억 정도가 배정이 됩니다. 아동수당이. 이 아동수당도 성남시 지역학교로 지급할 거거든요. 그럼 성남시에 약 1,000억 가까이 이 돈이 다 지역화폐로 거래되기 때문에 이걸 취급하지 않는 업소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망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게 지역에 거래되는 금액이 뻔한데 약 1,000억 정도 되는 돈을 좀 지역화폐로 쓸 텐데 안 받는다 그러면 그 가게 안 가죠. 가게 어머니 아버지들도 현금으로 쓸 걸 이제 지역화폐로 쓰게 되거든요. 왜냐면 그거 먼저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용처는 아주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늘어날 겁니다. 네. 또, 우리 학생 먼저 할까요? 네. 앞에. 네,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네. 네, 저는 효성고등학교 지금 다니고 있고 행보부의 소속으로 청소년 행보부의 소속으로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가장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무상교복이고 저희 현재 경기도에서도 이제 청년 정책과 부딪히고 있는데 이 무상교복을 5번 정도 전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시의회에서 반대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무상교복과 같은 취지로 청소년 복지정책으로 청소년 배당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청소년 무상교복도 그렇고 이 청소년 배당 정책도 그렇고 저는 좀 궁금한 게 앞으로 이 시의회 반대가 없어지면 좋겠지만은 없어진다고 누가 보장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님이
좀 더 복지 정책을 청소년 복지 정책을 뭐 배당도 하고 우상교육도 하고 앞으로 더 이렇게 늘려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고 그게 저희가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시의회를 설득시키고 어떻게 보면 같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쭉 나아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네. 말로 해가지고 간판을 이어서 할 수 있으면 그 기회가 있죠. 안 되면 포기할 수 있어요. 이제 저는 선택지가 여러 가지죠. 시민들한테 필요해요. 또 시민들이 원해요. 또 예산 여력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현금으로 남겨놓냐. 내년 또 세금은 역시 걷어지는데. 그럼 이거를 반발 없는 시민들한테 혜택 안 되는 사업에 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보도블록 그냥 확 갈아치워버려 순식간에 써 없앨 수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죠. 제가 보면 보도블록 가는데 쓰겠다고 그러면 아무 얘기 안 하고 통과시켜 줄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생색이 안 나니까. 근데 이 문제는 정치적 고려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 입장이 다른 측 정치 세력이 반대할 경우에 선택은 몇 가지 있어요. 포기하는 방법. 또는 밀어붙여서 관철하는 방법인데 관철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로 일단 설득해야죠. 근데 의도를 갖고 있을 경우 말로는 설득이 잘 안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초, 중, 고 교육 지원 사업이라고 뭐 책 읽기라든지 학교 학부모 모임이라든지 온갖 지원들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4번 부결돼서 5번째 통과된 겁니다. 학부모들이 막 의원님들한테 전화하고 또 심지어 막 중앙당 쳐들어가서 항의하고 이렇게 하면 노인회가 나서고 이렇게 해서 결국 통과된 거예요. 다. 중학생들 교복 저희가 지원하고 있죠. 그것도 한 번에 통과되지 않았어요. 안 된 거 또 하고, 안 된 거 또 하고. 시청에 스케이트장 만든 거, 이것도 삭감돼서 없어질 뻔했는데 제가 또 내고. 반대하신 분들, 제가 의원들 명단 공개하고. 그냥 막 항의 전화 받으니까 어느 날 조용히 통과시키더라고요. 예를 들면 기업 지원, 좀 네이버 앞에 토지가 한 3,000평 있는데, 그 기업 유치하면은 여러 가지 좋잖아요. 그죠? 일자리 생기고, 세금 늘어나고, 동네 뭐 음식 팔아주고, 다 좋잖아요. 이걸 계속 반대해요. 그래서 결국 제가 노인회 분들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노인회 민원을 다 들어주는 조건으로, 우리 노인회에서 해결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거래를 해서, 이 노인회 분당 지회 노인회 임원분들이 새누리당 중앙 당사를 쳐들어가서 담판을 하셨죠. 죽인다. 우리 이래가지고 보니까 며칠 있다 보니까 통과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 기업이 들어옵니다. 빚도 갚고 그 땅 팔아서 다른 땅도 사고 하는 건데 정치 과정이죠, 이런 게.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장이 왜 싸우냐라고 하는데 안 싸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안 싸우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싸워서라도 시민들하고 함께 관철해낼 수 있다면, 좋은 일을 해줄 수 있다면 우리 성남시 좋아진 일이잖아요. 성남시가 칭찬받는 정책 중에 반대 안 하고 통과된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반대하고 부결하고 삭감하고 한 건데 시민들이 또 막 프랭카드도 내걸고 항의 전화도 하고 쳐들어가기도 하고 내년에 선거대 한번 두고 보자 뭐 이렇게 해서 통과되는 거죠. 그래서 한 발짝씩 가는 거예요. 교복도 마찬가지죠. 용인은 지금 이번에 다 통과됐더라고요. 중고등학생 교복 다 무상 지원하는 걸로. 용인이 먼저 갔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교복도 아직 관철을 못 하고 있는데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내년에 또 선거잖아요, 그죠?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제가 코너에 물리겠죠. 근데 시민들이 원하는 일이고 바람직하다면 결국 이것도 하나의 정치 과정이에요. 누가 피해를 볼 거냐. 저는 제가 피해를 안 볼 거라고 확신이 있죠. 아니 이재명 나쁜 놈이라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왜 시의원들이 싫다는데 강제로 시키냐. 여러분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성남시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시의원, 시장이 주인 아니잖아요. 그건 머슴들이거든요. 머슴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그럼 주인 입장에서 판단해 줘야 됩니다. 어떤 게 우리 주인의 입장에서 유리한가? 어떤 게 더 훌륭한 머슴인가? 근데 머슴 다시 뽑는 날이 곧 옵니다. 그죠? 그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압력으로 작용하죠. 옳은 일이라면, 바람직한 일이라면 결국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관심 많이 갖고. 그래서 우리 학생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통과되게 해보려고 하는 짓 중에 일부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여기 페이스북 중계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한 몇만 명 볼 텐데. 이런 게 다 도움이 되죠. 저는 쉽게 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예, 또 뭐, 예, 의견도 좀 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성보경영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정교부회장 이다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청소년 배당 정책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지금 청소년 배당을 시행한다고 하셨을 때 이제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배당금의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십니까? 대상, 네. 제가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오늘 의견들 좀 모아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한정할 건지, 그 나이 또래의 학교 밖 학생들, 청소년들도 같이 할 건지. 저는 학교 안 다니는 게 뭐 죄진 것도 아닌데 똑같이 지금 내고 있는데 똑같이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학교 안에서 급식비로 지급하면 급식 안 먹는 사람은 또 지원 대상이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까 우리 기왕이면 똑같은 일이니까 특정 나이대 전원을 대상으로 똑같이 해주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조금 더 질문드려도 될까요? 그러면은 제가 짧은 생각이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이제 보호자에게 지급을 하는 방식이나 아니면은 이제 청소년이 저희 주체에게 직접 주시는 방향을 이제 두 가지로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혹시 시장님께서 이 두 가지 중에 이제 선택을이라고 하시면 좀 그렇겠지만 네. 이제 결정을 하시게 된다면 어떤 쪽으로 결정하시죠? 학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제 저희 주체인 청소년에게 직접 주시는 네.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대상 말씀하셨는데 이제 대상을 학생 외에 그 학생 또래의 나이 전원을 대상으로 하면 아까 우리 강남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조건 없이 전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소득 이념에 부합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학생으로 제한한다든지 학생 중에서도 급식을 먹는 사람에게 급식비만 주는 형태가 되면 이건 기본소득은 아니고 그야말로 급식비 지원 사업이 되는 거죠. 근데 급식비 상당에게 기본소득을 줄 거냐 급식비를 줄 거냐는 좀 다른 문제라서 이것도 한번 나중에 의견을 한번 모아보죠. 지급 대상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학생한테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 법률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원래 미성년자는 독자적인 법률 행위를 할 권한이 없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는 게 법률상 있어요. 근데 미성년자가 직접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변호사이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제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 때 학생한테 줄 거냐, 부모한테 줄 거냐. 근데 당사자한테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급식비로 하게 되면 학교로 그냥 싹 보내주니까 부모도 본인도 손댈 일이 없죠, 그죠? 예. 중학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거는 학교로 급식비를 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화폐에서 온 동네에 좀 많은 사람이 혜택 보내면 좋겠다 생각하니까 누구한테 줘야 되고 그럼 당사자한테 주는 게 맞는데 법률상 미성년자한테 어떨지는 우리가 법률 검토를 좀 해야겠습니다. 가능하면 직접 학생한테 주는 거고. 네.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한 2분 더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청소년에게 직접 주시게 되면은 저희는 일단 이게 받았지만 이제 사용처를 잘 이렇게 아까 신원 이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용처가 좀 부족하거나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조금 뭔가 활동에 의해서 장애가 있다고 가정할 때에 그러면은 혹시 보호자에게 지급을 어쨌든간 치 자체에 도움이 되고 그런 것이라면 지역 사회 발전이 되고 이런 것이 걱정이라면 그 주체가 대신 이제 부모님들이나 보호자분께서 받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네. 부모한테 주더라도 학생을 대신해서 주는 거지 부모한테 주는 건 아니에요. 부모 없는 사람 어떡하라고. 그죠? 네, 그거는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학생이 받는데 현실적으로 누구 손으로 받을 거냐 이 문제가 남는 건데 법률 이론적으로는 학생이 받는 겁니다. 어머니한테 주시는 것도 본인이 처분하는 거예요. 알아서. 네. 어머니한테 깡하는 경우가 제일 많더라고요. 네. 25만 원 주고 30만 원 받고. 네, 다른 네. 혹시 패널 분들 중에 하실 말씀 있는 분 하세요? 네, 하십시오. 우리 아까 청소년 의회? 네. 의회 의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그럼 제가 무서워요. 성남시 청소년행복부의 의장 허지수입니다. 우선 시장님께 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학생 입장에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반 친구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는데 의견은 일단 첫 번째, 성남 사랑 상품권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네. 그리고 두 번째, 성남 사랑 상품권이 가맹점이 어딘지 알고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우리 반 친구들이 정확히 29명인데 저랑 제 짝꿍 빼고 한 명도 모르더라고요. 네, 정확히 아직까지 안 써봤으니까. 네네네, 그렇죠. 2명 빼고 모른다는 걸 저는 일단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모른다는 사실이 솔직히 말해서 좀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저번 달 기사인데 성남시 청년배당 도입 후 성남사랑 상품권 유통량이 늘어라는 제목의 기사거든요. 이 기사를 보고 실제로 이 청년배당을 도입한 후에 시중에 유통된 규모가 2배 가까이 급등한 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사와 제 친구들의 의견을 보고 저는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배당을 직접 지급을 하고 특히 가맹점이 어딘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는 건 어떤가.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요. 역시 의장님이랑 다르죠, 그죠? 그 의원 학생들은 다 모르는데 본인만 알고 있었다고. 역시 크게 되실 분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청년 배당을 지급해 보니까요, 청년들도 초기에는 이런 이제 불만들이 많았는데, 근데 뭐 한두 번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다 의뢰인, 이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성남 지역 카페, 뭐 가맹점, 성남 상품권 가맹점 이 치면 쫙 뜨죠. 골라서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쉽게 뭐 어플을 좀 동시에 해주든지, 뭐 상품권에도 아예 그냥 찍으면 이렇게 표시되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거 한번 연구해 봅시다. 좌우간에 이 지역 화폐를 손에 쥐면 그 다음부터 자동으로 찾아집니다. 네, 써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제 불편은 할 텐데요. 불편은 우리 공동체의 한 구성원 됩니까? 전체를 위해서 조금씩은 불편을 감수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예를 들면 성남에 돈이 100억이 떨어졌다. 근데 이걸 누군가가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안 쓴다? 이런 경제 효과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 10억이 떨어졌는데 이걸 10만 원씩 다 나눠가지고 그 10만 원을 받은 사람 강제로 한 번씩 썼다. 이러면 동네의 매출이 20억이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경제죠. 그래서 강제로 반드시 한 번은 지역에 쓰게 하고, 왜냐하면 이거는 줘도 예금이 안 됩니다. 은행에서 예금 안 받아줘요. 반드시 등록된 상인들을 통해서 가야 현금으로 환전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상인한테 가야 됩니다. 한 번은 반드시 파는 거죠. 거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 유발 효과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액수가 적지만 효과가 큰 겁니다. 그 지역 화폐의 효과죠. 네, 또 의견 내시고. 저 이번 좀 뒤에 좀 할까요? 네, 우리 파란 옷. 네. 저는 성남금융고등학교 운영위원장 박연자입니다. 성남 무슨 고등학교요? 금융고등학교. 금융이 아니고. 금융. 제가 발음이 좀. 아니요, 제가 농담이에요.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시장님 뵈러 간다니까 고3인 저희 딸이 시장님께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왜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저희 아이가 그 서울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학교에는 다른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모여 있답니다. 뭐 서울, 뭐 용인 다른 지역들이 아니면 예술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성년회 날 때 다른 지역 아이들은 하나도 카드를 받지 못했는데 성남 이재명 시장님께서 성년회 날 축하한다고 카드를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적은 예산도 확실히 생색을 냈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궁금 말씀하십시오. 의견도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저희 시장님께서 성남을 넘어서서 경기도지사님이나 아니면 서울시장님으로 이렇게 진출하실 그런 계획이 있지 않나 해서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런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이런 오늘 가진 이 간담회가 지금 이 시민 간담회가 이루어지기까지 몇 개월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더 넓은 세계로 가셨을 때 이 오늘의 이 청소년 배당이 그대로 지속해서 그 사업이 다른 사람이 이어서 계속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시장님이 더 높은 곳으로 가시면 이게 없어질 사업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간단히 말씀 좀 드리면요. 만약 이런 사업을 하나 시작하게 되면 그냥 그에 한번 끝나는 게 아니고 조례라고 하는 성남시 법으로 하는 일이라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없애려면 없애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만드는 결정도 어렵지만 이미 몇만 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 복지사업을 없애는 결정을 하는 건 정말 어렵죠. 만약에 청년배당을 24세 하고 있는데 지금 23세, 22세 기다리고 있거든요. 야, 내년 6월부터는 내가 대상이야. 내후년 내가 1월부터. 이거 전부 계산하고 있는데 오늘 없애보십시오. 그 정치인 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복지정책, 다수가 혜택을 보는 복지정책을 만드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없애는 건 더 어려워요. 없애는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안 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애는 결정을 또 해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이제 지속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제도로, 그다음에 예산 상황은 점차적으로 좀 나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성남은 특히 이제 기업 유치나 이런 데 성과가 좀 많아서요. 기업들이 빠져나가긴 공기업들이 빠져나가긴 하지만 민간 기업들 유치 성과가 워낙 좋아서 지금 현재는 계속 확장 일로라서 예산 상황이 좀 더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이재명 시장이 혹시 딴 데로 보따리 싸갖고 하면 제가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서울로는 안 갈 테니까 일단 걱정하지 마시고, 서울. 제가 혹시 뭐 다른 길로 가게 되더라도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일단 올해 지금 이걸 포함해서 내년 사업은 다 편성하고 또 올 연말 시의회 의결을 다 거쳐서 확정하고 난 다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결정해야 돼요. 만약에 이제 이걸 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뭐 얘기를 했는데 이번 연말에 있을 시의회에서 뭐 결국은 통과 안 됐다. 그럼 또 내년에 또 시작해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또 내년 선거라고 하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딱 눈 뜨고 째려보면 그 선출 대상자들 입장에서는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겠죠. 그죠? 결국 이제 시민들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지금 이제 교복 관련해서는 다시 이번 이제 임시회에 또 낼 텐데, 고등학교 교복은. 이제 이번에 통과되면 올해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들도 받게 됩니다. 그럼 내년부터 당연히 하게 될 테니까 내년 1학년들도 받겠지만, 이번 임시회에 통과 못되면 올해 1학년들은 이제 못 받는 거예요. 이제 영영 그냥 가는 거죠. 안타깝게. 1학년 대신 부모님들은 좀 신경 써주시고요, 학생들하고. 내년부터는 아마도 경기도 차원에서 교복 지원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이제 민주당 경기도의회 원내 지도부에서 남경필 지사한테 연정 사업으로 교복 지원하자, 중고등학교. 대신에 교육청 기초자치단체 도 이렇게 세 군데서 25, 50 이렇게 부담하자. 근데 교육청도 동의해가지고 액수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또 성남시에서 안 싸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좀 안 싸우고 싶어요. 진짜.
그리고 또 알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이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꼭 성남시만 해야 될 정책은 아닌 게 많죠. 좀 더 확산되게 될 텐데 교복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제 하겠다고 오늘 보는 기사 났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민주당 경기도의회 민주당 연찬회에 갔다 왔는데 그때 술을 한 잔씩 하면서 경기도청에서 한번 이렇게 관철해 보겠다. 성남시 의회장 반대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니 오늘 발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또 하나 해결하고 또 배당 문제도 도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또 누가 하든 간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단은 이번 연말까지는 제가 100% 확실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죽지 않는 한 이 일은 그대로 계속 추진할 거라는 말씀 드릴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또 혹시 하시고 말씀하십시오. 네. 안 하시고 그냥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 회장님 한번 하시게. 예, 저도요. 시장님한테 좀 궁금한 게 많은데요. 저한테요? 예, 왜 그러냐면요. 우선 성남 상인들이 많은 혜택을 노래 입고 있습니다. 이 상권활성화 재단을 설립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교복뿐이 아니라 청년 배당 이거 우리가 수혜자예요, 상인들이. 상권활성화에서 제일 우리 교육도 시켜주시고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의식도 상인들이 많이 계획됐죠. 전통시장, 골목시장 가보시면 이제 좀 그전보다 친절하시고 뭔가 좀 쾌적하고 이런 모든 게 변화되는 게 시장님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에요. 그리고 오늘같이 이제 이게 지금 청년 배당에 이어서 청소년 배당에까지 이렇게 이 모든 게 어머니 경기도 좋아지셨고 여기 계시는 청소년들한테 당장 혜택이 주어지겠지만 저같이 이렇게 저는 수정구 상인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김윤태예요. 중간에 소개드리게 됐는데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기에 시장님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니까 저희도 감사드려요. 그래서 전에 이렇게 몇 년 전에 비교해보면 우리 재단 설립하기 전에는 이렇게 활성화가 뭔지도 몰랐어요. 신흥시장 죽을 뻔했죠. 신흥시장 슬럼화 돼가지고 이마트 대형마트 500m 방정 이내 있어가지고 제일 타격이 컸는데 지금 많이 활성화돼가지고 빈점법 거의 없어요. 그래요? 예. 그러다 지금은 다 심하게 차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이게 제일 들으면서도 이렇게 자꾸 나누고 좀 좋아지는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시는 거 보고 특히 이게 상품권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는 거 대단히 감사드려요. 시장님 의지도 강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저 상품 상인회에서 그러면 이거 하자고 상인회 프랭카드 좀 붙여주고 그럴 겁니까? 붙여야죠. 그러다 전에 성남 상품권 상인회가 제일 중요해. 환영합니다. 우리 프랭카드 다 붙였습니다. 각 수정구 상권뿐이야 성남시 상권 다 상인회에서 붙였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적극 지지하는 발언도 이렇게 공동을 했었어요. 우리가 한 9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유통이 그것도 큰 돈이지만 200억까지 확대 정책에 이렇게 성명을 내셔가지고 아까도 이 얘기 나오시더라고 어머니 그렇게 좋아지는 것을 그냥 굳이 깡이니 이렇게 어려운 표현을 써서 사실은 이 상인들이 이게 90억에서 200억, 150억 확대 정책 지지할 수가 없잖아요. 상인의 이익단체잖아요. 그러면 가정 경기도 좋아지고 우리 전통시장 골목상권도 활성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현찰을 직접 지급하는 것보다 지역 확대를 통해서 우리 활성화도 시키고 지역 경기도 좋아지고 이게 또 어쨌든 성남 전체가 결국에는 다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정책들을 예반해 주시고 우리 도움 주시는 것을 저 개인적 마무리 단계에 부탁드리는 건 10만 원 구입하는 것을 약간 20만 원 정도로 올려주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조금 확대를 좀 해주시는 게 1회 구입이 10만 원이고 10만 원 1인당 한도 50만 원이죠. 1인당 최고 50만 원을 우리가 구입을 하는데 불편하지 상인이 이거 못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 부분은 여기하고 좀 다른 문제인데 좀 다른 얘기니까 나중에 그 정도만 하고 하여튼 우리 청소년 배당 문제가 꼭 이렇게 또 실행이 돼서 지역적인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고 이분까지 인사를 가능했습니다. 이 중에 관심 있는 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우리 회장님 말씀이 뭐냐면 꼭 이렇게 저희가 시에서 지급하지 않는 것도 예를 들면 여러분 개인이 농협에 가시면 지역 상품권을 팔아요. 파는데 6% 싸게 팝니다. 그걸 가지고 시장에 가면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시에서 6%를 부담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너무 많이 해놓으니까 누가 매일 그걸 사가지고 6%, 3% 받고 팔고 6% 깎아 팔아서 4% 받고 이래가지고 그걸 남겨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1인당 구매 한도를 제한해놨는데 그걸 좀 올려달라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저희가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하고 좀 나중에 검토하기로 할게요.
일단은 그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것 안 된다, 현금으로 꼭 줘야 된다 이런 분은 없는 것 같네요. 네, 그 일단 그 문제는 하나 해결하기로 하고 우리 학생이 하실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 학생 마이크 좀 주시죠. 학생 마이크 좀 네.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하실 말 좀 하고 가야지. 안녕하십니까. 저희 여기까지 왔는데 질문 하나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냥 가기 아쉬워가지고. 네, 잘하셨어요. 물어보는데 네. 그 청소년 배당 받는 주체가 학생이잖아요. 네. 근데 학생은 돈 쓰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뭐 교복 사는 건 뭐 엄마가 해주니까 교복이나 뭐 제가 쓰는 거는 그냥 뭐 PC방비 이밖에 없거든요. 근데 PC방에서는 성남 상품권을 쓸지 안 쓸지 모른단 말이에요. PC방 못 쓰게 해놨을걸요? 아 그러니까 네, 모두에게는 주는데 저한테는 네, 없어요. 네, 네. 그게 해당이 없잖아요. 네. 엄마 되면 못해. 아 그래요? 근데 그러려면 또 상품권 깡을 해야 되고 그럼 또 경제 지역 경제도 악화되고 깡해도 아까 안 돼요. 어차피 결국 들어와. 아무튼 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성남 사랑 상품권을 쓰지 않게 된다면은 어차피 그거 세금으로 만든 상품권인데 그걸 쓰지 않는다면은 그 돈은 멈춰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 아닌가요? 안 쓸 수가 없어요. 안 쓸 수가 없어요. 네. 아 그래 써야 돼요? 그 버리면 자기만 손해. 아 그럼 저만 좀 아쉬운데. 그리고 이제 그 말씀 관련해서 됐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발상 자체는 그러니까 왜 지원하는가. 돈이 남아서 학생들 그냥 네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말씀드렸지만 교육 비용 중에서 급식비 상당히 이깁니다. 네, 원래로 되돌아가야죠.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수업료부터 교복, 뭐 여러 가지 부담을 하잖아요. 그 중에 급식비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해서 급식비 상당히 이걸 지원해 주려는 거예요. 본질은.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급식비를 내시는 어머니한테 주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또 뒤에 다른 분 아무나 들으시죠? 네,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네. 저희 또 학부모님들은 트랜스포머로 변신하셔서 집에 가셔가지고 또 지금 한 2분 정도 드셨으니까 2분 정도 하죠. 2분 정도만 네, 더 받는 걸로 하고 몇 가지 확인하고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계신 학부모님 네, 하십시오. 네. 네, 하세요. 이따가 한 말씀 하세요. 괜찮아? 네,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여고 학부모 박정미입니다. 지금 아까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급식비 상당의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보통 학부모 한 명당 급식비를 부담하는 액수가 한 달에 월 8만 원이거든요. 네, 그 정도죠. 근데 아직 지급 대상이 물론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학부모로서의 바람이 있다면 그 한 학년에 8만 원씩 주는 그거를 전체 학년에게 예를 들어 뭐 한 달에 한 5만 원씩 해서 네. 전체 학년에게 혹시 주실 수는 없는지. 아니 요걸 오늘 의견을 모아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개 학년, 2개 학년, 3개 학년 이런 식으로 확대해 나갈 건지 아니면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확대해 나갈 걸 하든지 그거는 오늘 의견을 좀 물어보려고 해요. 우리가 사실 방침을 못 정했어요. 뭐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이라면 학년별로 하다가 확대해 나갈까 아니면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늘려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학년 단위로 하면서 학년 단위로 늘려가자 이런 쪽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래요? 없어요? 없네. 그러면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금액을 늘려가자. 그건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네요. 왜 이러지? 우리는 학년별로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방법이 뭐냐면 3학년을 내놓으면 다 반드시 3학년이 되지 않냐. 저희가 청년배당 결정할 때 똑같은 고민을 했었어요. 1인당 100만 원을 줄까? 아니면 30만 원씩 3개 연령을 줄까? 했는데 그렇게 푼 돈으로 많이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결국은 3학년이 될 테니 결국 24살이 될 테니까 최고 나쁜 학년 또는 나이에 전액을 주고 확보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했더니 혹시 모른다 이런 심리가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금액을 늘려가자.
대체적으로 그런 건가요? 그럼 하나 결론을 내도록 하죠. 우리 그 정책기획과 아니 그 교육지원과죠? 요거는 그렇게 확정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3학년, 2학년, 1학년 이렇게 하지 말고 전원을 대상으로 금액을 정해서 확대해 나가는 걸로. 예산법에 맞춰서.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전원을 대상으로. 네. 그 하나 고민을 하나 해결했네요. 또 한 분 말씀하시죠. 예, 그래요. 네, 박수 한번 치시죠. 네네. 또 한 분. 아까 말씀하신 오른쪽으로 여성부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학생 한 분 더. 학생 한 분. 하고, 네. 마무리하죠. 네, 안녕하세요. 성남시에서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키우고 있는 초등학생 왜 이리 많아요? 네. 사실 이게 급식비 지원을 고민하시다가 청소년 배당으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고등학교 학생들이 급식비 지원을 받지 않고 8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내매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 일식에 4,500원 정도의 금액을 내매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급식 재료비 지원이 되는 금액은 초등학생보다 더 저렴한 금액으로 급식비 재료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에도 불구하고 양이 늘었는데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하다못해 제가 알고 있는 학교에서는 작년까지도 정품위를 먹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에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해서 지금 중학교까지는 의무급식으로 가능한 성남에서도 지원을 하니까 친환경 급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에 오히려 안정된 급식비를 지원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우선은. 그리고 그것을 안정화시키고 의무교육이 된 후에 청소년 배당을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것도 한번 우리가 의견을 한번 모아보죠. 지금 말씀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주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요거는 우리 이제 시정부의 이제 의지는 사실 그런 거죠. 아까 강남구 교수 일부러 와 계신데,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아직은 좀 생소하고, 뭐 그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인공지능 AI 때문에 일자리 줄어들고 그야말로 소수가 엄청난 이익을 얻고 다수는 소득조차 얻을 기회도 없는 그런 사회가 곧 올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사실은 우리 구성원 모두에게 최저한의 삶을 반드시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기본소득의 이념이고, 지금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게 논의가 되고 있죠. 아까 힐러리 얘기도 했지만 이제 IMF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기본소득 얘기를. IMF도 얘기하고 유럽에서는 실험을 하고 있고, 우리 사회도 사실 성남시에서 청년배당을 한 이유가 이걸 우리 사회 전체에 좀 의제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전체 빨리 이 기본소득 정책을 정착시켜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대다수의 사람이 손가락 걸면서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전부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최저한의 삶을 보장해줘. 그 위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하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기왕이면 좀 불편하더라도 이 기본소득 제도를 좀 정착시켜 나가는 게 우리 성남시에서라도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것이어서, 지금 말씀은 학교에다 현금으로 급식비를 주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이세요. 결론은. 근데 이거는 어떠세요? 여러분들 일단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학교에 급식비를 주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급식 안 먹는 사람 대상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나 학교 급식 안 먹어 이런 사람이 꽤 있어요. 학교마다 있다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 지원이 안 되죠. 학교 안 다니는 사람 안 되죠. 이제 그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한번 이것도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학교에 급식 먹는 사람들 상대로 현금으로 주세요. 왜 본인 안 들어요? 저는 듣고 있는 중이라서 이 제안으로 논의를. 그 연령대 전원에게 기본소득을 주세요. 지역화폐를 주자. 요즘 많으니까 이걸 이렇게 결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견이 달라서 뭐라 그러는 뜻은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가급적이면 똑같은 돈을 두 번, 세 번의 정책, 중복 효과를 좀 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주민들의 반대도 좀 적고 또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결론을 내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고 모든 나이대에 고등학생에 해당되는 나이대에 사람들을 다 지급하는 걸로. 물론 이럴 수 있어요. 고등학교를 25살 다닌 사람이 어떡하지?
그거는 우리가 한번 조례를 만들 때 연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런 예외적인 경우. 어쨌든 뭐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다든지 너무 많다든지 그럼 나중에 예를 들면 제외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12살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럼 줘야 되겠죠. 주는데 16, 8 되더라도 안 죽어야지 그럼. 그럼 나중에 검색해서 골라내면 되죠. 예. 어쨌든 그런 방법을 우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학교 교복했더니요. 성남 학생인데 서울로 가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례를 저희가 고쳤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어요. 또 필요한 보완해 나갈 테니까요. 지역화폐 형태라고 전원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형태로 하는 걸로 정리하고 네, 금액 정도는 제가 예산 상황을 봐서 판단할 텐데 최하 100억 그래서 150억 사이 중에서 이제 방식을 전원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건 한번 내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이거 결정을 해도 의회에서 삭감하고 반대하면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좀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수님도 한번 제가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이거 이제 명칭을 청년배당을 했으니까 그냥 관성적으로 나이가 좀 적으니까 청소년배당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 누가 이렇게 제안을 해줬어요 저한테. 이거 교육 지원하려고 하는 건데 교육배당으로 이름을 붙이는 게 어떻겠냐. 그게 예를 들면 청소년한테 그 왜 멀쩡한 애들한테 돈을 줘 이런 반론 이미지상 반론이 가능한데 교육배당이라고 하면 교육하는 거 그건 뭐 나쁘다고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좀 있을 거라고 그래서 누가 저한테 아이디어를 줬어요. 그래서 교육배당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또 혹시 우리 참여하신 분 중에 명칭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주시대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의견도 좋고. 네. 없어요? 청소년 배당 시장님 마음대로 다른 이름 좋은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시장하고 공무원이 모여서 그냥 가위바위보해서 끝내버릴까요? 네. 어떠세요? 한번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요거까지만 하고 집에 가서 말 안 하면 죽을 것 같다. 이런 사람 한두 분 얘기 듣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어디? 없어요? 야, 말씀해 보시죠. 중간에 네. 마이크 좀 주십시오. 요 문제에 관해서. 네, 명칭 관련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례 지역에서 초중고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방금 그 교육배당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청소년 배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올 때 청소년 배당이라 하면 대상이 학생들이니까 네. 청년 배당과 다른 목적이 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단지 경제학적인 원리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교육적인 네. 원리까지 포함이 되어야지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명칭을 교육배당이라 하신다면 그 안에 교육적인 성격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뭐 지역 상품권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역 경제 차원에서는 활성화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과연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될까라는 의문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 학교 급식비 상당의 금액이라고 하신다면 학교 급식비로 지원받기를 원하는 학생들한테는 학교 급식비로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해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교육배당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도 소색이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돈이란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쓰면 되는 건데 급식비로 지원하는 거하고 급식비 상당액을 당사자한테 지급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죠? 급식비는 지금 스쿨뱅킹으로 자동으로 빠져나가요. 자동으로 들어갔다 나가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세금으로 모두의 부담으로 특정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건데 모두를 위해서 불편함을 좀 감수해주면 그 효과가 매우 크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거든요. 생각보다도 효과가 큽니다. 전국의 재래시장이 다 망해가는 게 추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망하고 도로 살아나는데 성남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상인 교육이라든지 상인들의 노력, 그 다음에 뭐 시설 투자,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저는 지역 화폐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골목에 돈을 써요. 안 쓸 수가 없어. 안 쓰면 그냥 썩어요. 못 써. 그러니까 거기다 써야 되니까 그 매출이 늘어나고 상인들도 신경 쓰고 조심하고
그런 효과 때문에 직접 지급하는 원하는 사람 직접 지급해주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행정 처리가 또 너무 어려워집니다. 나는 현금으로 줘 그럼 현금으로 주고 나는 지역화폐 받은 사람 없을 거예요. 나 현금으로 받고 싶어 하지. 그래서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급 방식을 대상에 따라 달리하는 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명칭 얘기를 또 마저 좀 해볼까요? 의견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할까요? 교수님은 어떠세요, 의견? 저는 청소년이 더 좋은데요. 청소년이 더 우리 교수님은 이 세대별에 꽂혀 있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모두에게 그러니까 0세부터 죽을 때까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사회 구성원은 모두에게 지급해야 되는데 그걸 결국 연령대별로 생애 주기별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신 거잖아요. 그죠? 아이부터 노인, 뭐 청소년, 청년 이렇게. 아니 저 세대별이라기보다도 그냥 교육배당. 네, 말씀 안 해보시죠. 예, 교육배당. 오늘 되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요. 아니요, 저 이거는 약간 농담인데요. 교육배당 할 바에 인간배당이 낫지 않을까. 예, 청소년들이 좀 노는 데도 좀 쓰라고요. 이렇게 뭐 라면도 사 먹고 애들하고 대화할 때도 쓰고. 교육이라고 굳이 붙이지 말자. 예, 스포츠 할 때도 쓰고. 할 말이 없네요. 네, 그러면 대개 결론이 난 것 같긴 한데 청소년 배당이냐 교육 배당이냐 그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소년 배당. 네. 완전히 너무 편파적이야. 네, 교육 배당. 없네, 나밖에 없네. 네, 할 수 없네요. 뭐 이것도 민주주의죠. 네, 포기하겠습니다. 교육 배당 이런 거 포기하고 청소년 배당으로. 실무진이 좋아하겠어요, 그죠? 이미 다 그렇게 준비해놨는데. 네, 많이 정리가 된 것 같네요. 일단 지역 화폐로 지급하고 전원을 상대로 하고 명칭은 청소년 배당으로 그냥 가고 금액은 100억에서 150억 선으로 하고 대상은 전원을 상대로 한다. 고등학교 나이대 전원을 상대로. 네, 그렇게 하고요. 대상 선별이 우리 실무부서에 좀 어렵긴 하겠다, 그죠? 하여튼 그건 뭐 가려내는 방법이 있죠. 저는 예명 기준을 몇 개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하도록 하고 내가 이때까지 1시간 반을 여기 앉아 있었는데 내가 말을 안 하고 가면 집에 가서 내가 억울해 죽을 것 같다. 이런 분. 여기 학생. 네, 딱 두 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학생 문제 하고 우리 회장님 네, 말씀하시고 우리 학부모님도 한 말씀 안 하신 분 계시죠? 다른 사람이 했으니까 안 해도 되겠다 그 말이죠. 네, 네 말씀하십시오. 자기소개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여자고등학교 학생의 이지우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청소년 배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아까 성북경영고등학교 정교 부회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모님이 아니라 청소년 당사자에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청소년 배당을 주려면 통장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까 시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학교에서 직접 주게 되면 학교를 안 다니는 사람은 못 받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 학교 안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줄 예정인지 그런 의견이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네 걱정이 많으시군요. 지금 현재 청년배당은 주민센터에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그 얘기 한번 해보죠. 지금 저기 청소년 배당을 하게 되면 미성년자들인데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저희들 생각은 청소년들하고 법정 대리인 부모님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청소년 본인이 받아도 돼요? 네. 원래 가능합니까?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죠. 학생증. 네? 청소년증은 공식 신분증이 아니어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학생이나 대상자 본인에게 미성년자로도 주어도 된다 이 말이죠. 여하튼 그건 나중에 저희 검토해보고 가능하면 제 취지에 맞게 지금 뭐 아동배당은 아동한테 줘야 되는데 6살짜리 받을 수가 없으니까 부모한테 주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이 가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건 이제 제 본인을 검토를 좀 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이셨죠? 그거 하고? 거의 다 했어요? 네, 하나였어요. 그래요.
청소년들한테 직접 주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의견이 나오자마자 어머니들이 난리 나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성우성하시고 어머니들은 저기 자제분들이 뭐 들고 날릴까봐 그런 거예요? 좋아서 그러시는지 다른 의견이 있으셔서 네. 그러시는지. 우리 회장님 이제 말씀 간단하게 듣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우리 여기 오셔가지고 배당들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배당 받으신 분들이 우리 재래시장으로 오셔야 됩니다.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상품권 이제 교환을 하면 이제 저희들이 농협에서 감염병별로 그래서 전부 농협에 가서 이렇게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상인회에서 일괄적으로 이거를 취합을 해서 이거를 한전 내지는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사실 저희들이 이제 온누리 상품권은 저희 생인회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이거를 농협에 가서 저희들이 상인회가 네, 상품권 설명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로 좀 한정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상인회시라서 이 상품권을 이렇게 시에서 복지 정책으로 안 바꿔도 농협에 가면 얼마든지 팔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럼 뭐 하시려고? 이거를 갖다 온누리 상품권처럼 저희들이 그 온누리 상품권 한전 수수료가 지금 4%가 있거든요. 네, 이건 없잖아요. 저희는 이게 없어요. 수수료가 없잖아요. 4%가 안 되면 3%라도. 그래서 열악한 상인회. 이거 딴 얘기, 그 영어로 그 얘기인데 다른 아무튼 좀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네. 자, 우리 상인회니까 뭐 상인이 또 이익을 위해서 상인들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또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자, 우리 성남시의 주요 정책은 이렇게 결정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 제가 참고해서 제가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결론이 난 게 몇 개 있어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의지를 많이 반영해서 정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 하나 드려야죠. 이제 진짜 중요한 부탁인데 예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할 의지도 있고 또 시민들도 대체적으로 찬성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이게 한 100억에서 150억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제가 자주 자랑하는 건데 저희가 세금을 여러분들이 더 내지는 않습니다. 내는 걸 가지고 아껴 쓰는 건데 가로등이잖아요. 가로등 유지 보수 예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가로등이 고장나면 뭐 갈아주기도 하고 또 새로 또 설치하기도 하고 이런 예산이 있는데 제가 이 가로등 예산을 좀 줄여보자. 가로등 유지 보수 예산. 그래서 제가 각 구청별 25%씩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하고 제가 담당 과장님들 불러다 부탁을 했죠. 한번 견뎌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로등이 더 이상 고장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련한 예산이 연간 80억입니다. 거기서만. 방역 예산도 줄였어요. 저희가. 방역 예산. 방역 전혀 문제 없죠 지금. 방역 예산도 저희가 대폭 줄였습니다. 뭐 보도블록, 도로 포장 이런 거 줄인 건 원래 아주 오래전부터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만든 예산이기 때문에 아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복지 지출로 주민들한테 안 쓰면 결국은 어디다 쓰느냐? 땅 파고 건물 짓고 이런데 뭐 수리, 보수 이런데 다 날아갑니다. 예산은 반드시 써야 돼요. 안 쓰면 돌려주지 않습니다. 잘 쓰는 게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잘 쓰려고 지금 여러분과 논의하고 있는 건데 예산도 준비되어 있고 또 시민들도 찬성하고 특히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의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상인들인 거 아시죠? 시의원들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몇 있습니다. 제1번이 상인들이에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학부모예요. 학부모 무서워합니다. 학부모들은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대신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한번 관심 가지면 정말 무서운 그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학부모들 좀 무서워하고 이제 목사님 이런 분들 무서워하는데 여기 목사님들이 개입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말씀을 좀 많이 좀 해주시고요. 가만히 있으면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 어렵습니다. 이미 반대하겠다고 공언했어요. 당연히 반대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사가 이렇다는 걸 꼭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상인회에서 좀 이렇게 좀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학생들도 요새 다 카톡하고 또 인스타그램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성남의 주인이 됩니다. 원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할 수가 없으니 시장, 뭐 시의원 이런 사람 뽑아가 대신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이 대의민주주의는 이 뽑힌 사람들이 주인의 뜻을 철저히 제대로 반영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 정책 결정을 하거나 권력을 행사하거나 돈을 예산을 쓸 때 자기 이익을 관철하면서 포장으로만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지 않게 만들지 않으면 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해요. 나라가 망하든 말든 자기 개인의 이익,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걸 막는 유일한 길은 국민들이 눈 부릅뜨고 감시하고 관심 갖고 지적하고 또 제재하고 책임을 물어야 주인을 섬기죠. 주인을 위한 정책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관심 갖고 열심히 말하고 전달하고 노력해주면 성남시가 바뀝니다. 소수 몇몇 사람이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가지는 시대예요. 네트워크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신문에 안 나면 아무도 몰랐지만 지금은 인스타그램에 몇 사람만 써도 온 동네 퍼지죠.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각 개인들이 하는 역할이 크다. 특히 상인의 정말 관심 갖고 꼭 도와주세요. 네, 우리 성남시 모두를 위해서. 네. 현수막 좀 붙여주세요. 그게 제일 세더라고요. 네. 의원들한테 얘기도 좀 해주시고. 자, 여러분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 안 하면 집에 가서 죽겠다 이런 사람 없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생했어요. 시간이 한정된 관계로 질의응답 못 받으신 것은 포스트잇으로 붙여주시고